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1924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24년 6월 8일 에베레스트 북동능선으로 정상을 공격하다 실종되었던 조지 멜러리 사체를 에베레스트 경사진 북면에서 75년 만에 찾았습니다. 조지 멜러리는 팔을 위로 벌리고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1999년 5월 1일 수색 원정 대원인 미국 출신 등반가 콘레드 앵커가 오전 11시 45분 에베레스트 북면 8156m에서 조지 멜러리의 사체를 발견하면서 등산 역사에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99년 5월 수색 원정대장 에릭 시몬슨의 그 이름으로 인터넷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1933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가 북동능선 첫 번째 스텝 아래에서 앤드류 어빈의 피켓을 찾았던 장소 조금 아래 30도 경사면에 엎어진 채로 75년 동안 조용히 누워있는 멜러리를 발견해 여러분한테 알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조지 멜러리의 그 사체 발견 장소는 1924년 원정대의 그 마지막 캠프 6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미국 등반가 콘레드 앵커 팀이 에베레스트 북동능선 첫 번째 스텝 아래에서 멜러리 사체가 발견되며 당시의 그 상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색 원정대 팀의 그 첫 번째 목표는 실종된 앤드류 어빈의 그 사체와 소형 코닥 카메라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1924년 2차 공격에서 조지 멜러리는 하워드 서머벨한테 이 소형 코닥 카메라를 빌려 가지고 갔는데 아마 앤드류 어빈이 가지고 있을 거로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어빈의 그 사체와 이 카메라를 찾고 카메라 안에 있는 필름을 수거해 현상해 보는 것이 희망사항으로 이들은 금속 탐지기도 가져갔습니다. 멜러리의 그 사체는 에베레스트 북동능선 첫 번째 스텝 아래 8170m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8겹의 그 옷을 입고 있었고 눈은 평화롭게 감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콘레드 앵커 팀이 멜러리와 어빈의 그 루트를 추적하며 이들의 그 마지막 삶의 몇 시간을 재조명한 결론은 멜러리는 하산 중에 추락사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멜러리 호주머니에서 고글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밤에 하산했을 거로 추정을 했습니다. 추락사할 때 상황을 예측해 보면은 북동능선에서 에베레스트 북면으로 하산을 하며 랜턴도 없이 야간 등반으로 멜러리가 선두에 서고 뒤에서 어빈이 확보를 했으나 멜러리가 실족을 하면서 로프가 끊어져 1차로 10m 정도 추락을 하고 2차 추락은 100m 정도 눈 높인 경사면을 엎드린 채로 미끄러지며 사망했을 거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앤드류 어빈이 내려오며 멜러리를 불러보고 수색해 보았지만 멜러리가 100m 이상 한참 미끄러지며 내려왔기 때문에 어빈이 밤에 랜턴도 없는 상태에서 북면 눈길 경사면으로 하산하던 중 멜러리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로 추측을 했습니다. 수색 원정대 콘레드 앵커팀은 추측하건대 어빈도 멜러리를 수색하다가 추락사했을 거로 추정을 했습니다. 어빈 사체도 북면 어딘가에 멜러리처럼 잠들어 있을 거로 추정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앤드류 어빈도 찾고 소형 포켓 코덱 카메라도 찾을 날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멜러리의 그 몸 상태는 심각한 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오른쪽 다리와 오른팔이 부러져 있었고 갈비뼈가 골절된 상태로 심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8,000m 고도에서 영하 날씨와 차갑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사체는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머리털이 금발로 남아있어 어빈이 그 사체로 처음에는 인식되었으나 75년의 그 세월이 흐르면서 멜러리의 검은색 머리털이 금발로 탈색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등반가 콘레드 앵커는 떠나기 전에 멜러리의 아들 존 멜러리한테 사체를 찾으면 DNA 분석 후에 피부 샘플을 허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멜러리의 그 사체의 오른팔 피부를 조금 가져와 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사체 확인은 고고학자가 참가해 멜러리의 그 웃돌이 옷에서 이름이 나와 확인이 되었고 멜러리의 그 편지 3통도 발견을 했습니다. 수색대원 5명은 작업을 다 마치고 사체를 돌로 덮고 매장한 다음 영국 국교의 장례식으로 성경을 낭독하고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멜러리 딸의 그 증언에 의하면 아버지 조지 멜러리는 엄마 루스 멜러리 사진을 가져갔다. 그리고 사진을 정상에 묻고 온다고 했다는데 사체 옷에서 엄마 사진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정상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멜러리는 건망증이 심한 사람으로 정말로 와이프 사진을 가져갔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여하튼 멜러리의 그 사체 옷에서는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75년 에베레스트 2차 중국 원정대원 와홍바오가 북동능선 8,500m 지점에서 2차 세계대전 전 이전인 영국인 사체를 보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체가 앤드류 어빈의 사체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91년 에릭 시몬슨이 그 북동능선 루트로 그 등반을 할 때 첫 번째 스텝 근처에서 1924년 사용한 산소통 2개를 발견해 수거해 가져왔는데 이 산소통은 멜러리와 어빈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멜러리가 사라진 후 그를 평가한 글들을 보면은 멜러리는 분명 정상 등정에 열병이 걸린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는 독립적인 등반가이고 두려움을 모르는 등반가이며 가끔은 무모한 등반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멜러리와 어빈이 에베레스트 북동능선에서 사라질 때 가장 가까이에 있던 등반가 노에 로델은 당시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멜러리와 어빈은 정상 마지막 구간인 피라미드를 향하고 있었다. 이 둘은 정상에서 미지의 세계로 사라졌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3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일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 멜러리는 자신이 가는 삶의 그 마지막 길에서 일기도 사진도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러리는 그냥 조용히 에베레스트에서 정상을 향해 가다 사라졌습니다. 조지 멜러리의 손자 조지 멜러리 주니어가 할아버지가 3번이나 도전했었던 에베레스트 북동능선 루트로 실종된 지 71년이 지난 1995년에 정상을 등정했습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